제천과 청주의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감염에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내년 3월 첫 삽을 뜨려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심의부 충청대 명예교수가 내년 교육감 선거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의 3선 도전에 맞설 교육계 인사로는 신 교수를 비롯해 서너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단 조성에 주민 반대 목소리가 큰 가운데 괴산군이 폐기물 매립장 규모 축소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신감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4명 발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 상태라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중고등학교에 이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가족 등 1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 8명과 가족 등 지인 6명이 양성으로 나타나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측은 전면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린 뒤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확진자가 많은 2학년은 오는 12일까지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 지역에서는 처음 발생한 학교의 집단 감염 사례이며 금년 하반기 처음 발생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중학교 관련 N차 감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만 12세 미만과 청소년 학령기 연령대의 접종률이 아직 낮아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1.1%와 46.6%로 도내 전체 접종률 79.8%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 시점에서는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전 집중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또 1~2일간 전체 학년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청주의 대기업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등 집단 감염이 현실화하면서 일상 회복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청원 통합의 상징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시청사 건립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축 면적이 인구 기준을 초과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어겼기 때문인데 시청사가 언제 지어질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첫 삽을 뜨려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신청사 건립 면적이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초과했고 사업비 또한 1,000억 원이나 늘어나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인구 90만 명 미만 도시는 청사 건축 면적이 2만 21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인구 86만의 청주시가 제출한 면적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준보다 많은 2만 8천 제곱미터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도로사업본부 등 13개 과를 신청사에 추가해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당시 신청사 면적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에 공유재산 법령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이를 또 한 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준공될 시기에 인구 증가분을 기준으로 삼았고 신청사 건축 구조상 공용 부분이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행안부의 판단을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난 4개월간 청사 면적 기준을 준수하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 청주시는 내년 2월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주의 랜드마크로 계획된 통합시청사의 내년 3월 착공이 불투명해지면서 청주시의 행정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교육감 선거전이 조기 점화됐습니다.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선언했는데 내년 교육감 선거는 3선 출마가 유력한 김병호 교육감에 맞서 4-5명의 후보가 도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7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가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심 교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 제고를 위한 진단고사 부활 등을 충북교육의 미래로 제시했습니다. 진단평가를 그때그때 수행해서 학생과 부모와 우리 지역사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적 향상을 위한 모든 일, 교육의 근본 목적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3선 도전에 맞설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교육계 인사로는 심 교수를 비롯해 서너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총회장과 청주교대 총장을 역임한 윤건영 교수는 학사 일정이 끝나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충북교총회장을 지낸 김진균 청주 복명중 교장 또한 정년을 3년여 앞두고 명태시청을 하면서 출마 의지를 굳혔습니다. 이 밖에도 현직 교육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일은 내년 2월 1일. 대부분의 후보들이 현재로선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대 교육감 선거의 사례처럼 가장 큰 변수는 후보 단일화의 성사 여부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괴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는데요. 괴산군이 폐기물 매립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산단 조성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괴산군의 인구 추이입니다. 2015년 38,700명에서 지난해는 39,300명까지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중원대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주소 이전이 중단돼 36,000명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매번 조사 때마다 소멸 위험 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괴산군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가 절실하고 도내 10여 곳에서 진행 중인 산단보다 늦어지면 우량 기업을 유치할 기회마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산단 면적은 53만 평에서 49만 평으로 폐기물 매립장도 16,000평으로 5,000평 축소하겠다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또 단지 내 30평형 아파트 300세대 건립과 4,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물류 기업 유치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발전 방안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제 유발 효과와 인구 증가 정책이라는 큰 숲을 바라보아야. 군의 강한 의지에도 사리면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폐기물 매립에 관한 현행법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막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불신감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50만 평방미터까지는 그 자체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라 얘기예요. 그 정도는 그러면. 근데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하려고 하니까 못 한다는 얘기예요. 괴산군은 다음 주쯤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의지를 담은 세 번째 서한문을 사리면 주민들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맞춰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면 수업 확대에 일부 학생들은 종강이 2달도 안 남은 시점에 급히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집이 경기도 이천인 청주의 한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학교 측의 갑작스런 대면 수업 확대에 자취방 구하기에 진땀을 뺐습니다. 종강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이제 한두 달 남았고 그 사이에 방을 구하려고 한다. 한두 달 방을 구하는 거는 여기서는 거의 절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비대면 수업에 맞춰 계획했던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 일정까지 줄줄이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 시험, 되게 여러 가지 대외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면 상태가 바뀌다 보니까 이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껴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도내 대학들도 이번 달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합니다.
청주대는 1, 2학년은 전공 과목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서원대도 대면 수업 강의를 6배가량 늘립니다. 이 같은 대학가의 갑작스런 대면 수업 확대 기조에 학생들은 학업을 병행하며 집을 구하고 종강까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단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서 1년 계약보다 비싼 월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개월이 종강에 남았는데 그런 기간으로는 방을 구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먼저 잡은 학생들보다도 단기로 잡는 학생들은 갑자기 아무래도 안 좋은 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초기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던 학생들이 대면 수업 전환 과정에서 또 한 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남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2,000여 점의 국화 조형물과 청남대의 자연 풍경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함께 떠나보시죠. 김기수 기자입니다. 국화로 수놓은 한반도 모형과 동물 형태의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고 각양각색의 국화로 꾸며진 분수대 모형 앞에는 너도 나도 사진 찍게 여념이 없습니다. 국화 사랑, 소망,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2021 청남대 국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참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은 데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대통령 기념관 앞에는 국화로 만든 터널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한쪽에 마련된 국화 분재가 뽐내는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와서 사실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사람이 기술이 이렇게 좋다는 거를 새삼 느끼고 너무 좋네요. 국화 조형물 12,000여 점과 야생화 풍경 100여 점이 청남대의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밖에 나오니 공기가 밝아서 좋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너무 밝게 잘 꾸며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엔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포함해 열렸던 국화축제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전시회로 전환한 건데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전시 공간을 확대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심코를 무조건 다 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건물마다 손소독기와 체온계는 물론이고 또 무인 방역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살균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도 다 갖추고 있어서 청남대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국화 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CJB 청주방송과 충청타임즈 사단법인 징검다리가 공동 주최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의 시군 순회 모금 행사가 지난달 29일 청주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보훈군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모금한 성금은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인 1억 5,180여만 원으로 전액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연탄 및 난방 연료로 지원됩니다. 성금 전달식은 다음 주 월요일 충북도청에서 진행되며 내년 2월 말까지 계좌로 성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6일 천안시 풍세면 곡교천에서 포획한 원앙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 농장에 방사 사육 금지 조치를 내렸고 충청북도도 도내 전역에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천안 곡교천의 바이러스 검출 지역과 충북과의 거리는 15.7km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정우철 청주시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지난달 31일 상당산성을 함께 등반한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우철 씨 의원은 같은 당인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로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와 산행을 한 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진천군 의원들의 모임인 진천군 의정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 의원 수를 최소 2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천 의정회는 23년간 7명에 머물고 있는 의원 수로 인해 주민과의 소통과 의정 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의원 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음성군은 민선 7기 들어 장기 방치 미해결 사업 1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0여 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용산 산단이 올해 9월 본격 착공한 것을 비롯해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립소방병원 유치 등 모두 15건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이를 위해 총 6,8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식 BBS 충북연맹 회장이 청주대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 회장은 청주대 동문으로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 회장은 청주대 법학과에 입학한 2년이 있으며 지난 8월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음성군 충북테크노파크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국내 최고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내 기업의 미래차 전환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의 핵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오늘 대학본부에서 2021 산학협력 친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지역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산학 공동기술과제 기술 이전 협약식과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상, 진로 취업 페스티벌 등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95개 특구의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북의 태양광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태양광 특구는 세계 1위 셀 모듈 업체인 한화큐셀을 비롯해 140여 개 태양광 기업의 집접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 고용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정의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17만 충북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충청북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부실채권 현황을 조사해 매입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식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손실액을 소급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